우리는 개념의 척도를 표현할 때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들어갔냐? 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드로메다가 어디에 있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도대체 왜 제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갔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는 약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감도 잘 안 오죠? 참고로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간 거리입니다. 솔직히 250만 광년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팝 튀는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팝콘 과학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혹은 성운까지의 거리는 1923년에 측정되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1923년. 측정한 사람은 바로 에드윈 허블, 많이 들어보셨죠? 허블 만원경의 그 허블입니다. 그때 측정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약 150만 광년 정도입니다. 현재 장비로 측정하면 250만 광년에 대한 거에 비하면 오차가 크지만 관측 장비의 정교함의 차이가 있으니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안드로메다까지의 정확한 거리 측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주는 우리 우주 하나만 존재한다. 아니다. 우리 은하 밖에도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 이것으로 엄청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측정된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0만 광년. 그러나 허블이 측정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약 150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보다 우리 은하 밖에도 다른 은하가 있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 과연 허블은 어떻게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측정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페이드형 병광성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생소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페이드형 병광성이란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짝거림에 주기가 있고 그런 별을 평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두운 별이 되고 그 주기가 길면 길수록 밝은 별이 되는 것을 헨리에타 스완 레빗이란 분이 1912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광선의 반짝임 주기로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었고 그 절대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 분석하면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예를 들자면 특정 거리의 별을 위치시켜 밝기를 잰 것이 절대 밝기라고 하는데 만약 그 절대 밝기가 10 정도라고 했을 때 실제 지구에서 보는 별의 밝기인 겉보기 밝기는 5 정도 하면 그 밝기 차이를 계산해보면 몇만 광년 정도 떨어졌겠구나 라고 계산되어집니다. 현재 많이 쓰이는 별 거리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앞에 주기가 짧으면 어두운 별이 되고 주기가 길면 밝은 별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야 그냥 시간을 측정해서 재면 되는 것인데 그럼 밝기는? 그 밝기는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별까지의 거리, 절대 등급과 절대 밝기,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밝기, 그리고 등급 차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등등등 해서 계산식으로 만들면 절대 밝기가 계산되어집니다. 참고로 중3 과학이라고 합니다. 중3 그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산술식 자체를 설명하면 길고 복잡하여 향후에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한 계산식으로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 및 측정이 쉬운 태양이라는 별을 상수값으로 특정 별의 절대 광도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허블로 돌아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세페이드형 병광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광성의 반짝이는 주기를 측정해야 별의 절대 밝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부분인 세페이드형 병광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150만 광년이 됩니다. 비록 현재와 오차가 있긴 하지만 1923년에 이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개념이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특정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이건 또 어떻게 쟀을까요? 이건 바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먼 거리가 아닌 다소 가까운
가까운 별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소 가깝다고 해도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멉니다. 그리고 연주시차도 중3 과학입니다. 이것도 배운 적이 없었던 암튼 연주시차를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공전을 이용하여 6개월 차이로 별의 각도를 재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화살표의 각도를 측정하여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여 최종 거리를 측정합니다. 뭐 해당 각도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런듯 저 각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 한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고 여러 문서를 찾아보고 뭐 지인분들에게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뭐 지인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이 바로 지구의 중력은 지구 중심을 가리키고 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수직된 선을 긋고 그리고 그 각도를 기준으로 별을 바라본다고 하면 각도를 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 위치에서 지구의 수직인 접점은 구했는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태양, 지구, 그 위에 일직선 위에 있는 선분과 접점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측정자에 따라서 앞쪽이 될 수도 있고 뒤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수직인 접점을 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또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동안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미친듯이 서칭한 결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맨 앞에 그 그림에 꽂혀가지고 바보같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그림을 보고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왜 그냥 그게 넘어갔는지. 정말 어이없게도 그 해답은 배경별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아무리 공전을 해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 뭐 변하더라도 뭐 조금 아주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 변하는 별, 그 별을 바로 배경별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여 6개월 전으로 배경별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확하게 잽니다. 즉 연주시차 각도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 끝에 앞에 그림을 보니 저렇게 측정하는 건 가능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연주시차인 각도를 분표로 표시합니다. 시계를 분표로 표시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즉 각도기 1도, 조그만 그 1도를 60등분한 것이 1분, 그 1분을 다시 60등분한 것을 1초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도기의 1도를 3600등분하면 1초가 되는 겁니다. 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략 3.26 광년 정도 됩니다. 앞에서 세페이드형 변광성에 말했던 절대 밝기는 별을 10파섹 거리에 두었을 때의 밝기를 말합니다. 우주 크기가 너무 커서 광년도 모자라서 이제는 파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암튼 연주시차를 측정한 대부분의 별은 1초 안쪽에 연주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별의 거리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주시차의 방법은 100파섹 이내인 별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벌써 두 가지 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페이드형 변광성으로 측정하는 법, 연주시차를 측정하는 법. 그럼 몇백 광년, 아니 몇억 광년 떨어진 별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빛도 먼 거리에서 오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몇억 광년, 몇백 광년 떨어진 빛이 오기 쉬울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은 우주에서 정말 강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초신성 대폭발. 뭐든지 폭발하면 큰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하물며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별이 폭발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의 별이 폭발하면 그 자리에서 블랙홀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초신성이 폭발하면 큰 에너지를 내뿜고 그것이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축도가 되는 것은 1A형 초신성, 폭발의 특징점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 후 시간에 따른 광도의 변화 그래프, 즉 광도 곡선인을 갖게 되는데, 이는 1A형 초신성은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광도 곡선을 분석해보면 1A형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모두 같은 절대 밝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1A형 초신성마다 같은 광도 곡선에, 즉 같은 최대 밝기를 갖는 이유를 못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하나, 1A형 초신성 폭발이 같은 절대 밝기를 가진다고 하면
그 절대 밝기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얼마나 밝은 걸까요? 또 이것들은 어떻게 측정했을 걸까요? 이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일회용 초신성이 폭발하는 은하 내부에 있는 세페이드형 병광성을 찾아내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 병광선의 밝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 절대 밝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초신성의 밝기를 동일하다는 것을 머리 좋은 분들이 발견하고 정리해 놨습니다. 아무튼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알았으면 겉보기 밝기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되니 두 개를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하면 끝! 앞에 거리 측정 방법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일회용 초신성 폭발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금방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측정 방법의 단점은 초신성이 산발적으로 폭발하고 통계적으로 한 개의 은하당 10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 딱 원하는 곳에서 초신성 폭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3가지인 세페이드형 병광성, 연주시차, 일회용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찌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팝팝 튀고 재미있는 과학 지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팝콘과학이었습니다.